어저께 있었던 역사적인 윤이 회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시간 이상을 얘기했는데 합의문이 없었다. 그런 민주당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손해본 장사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풀기자단이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나가실 건 아니고 라면서 불러서였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말을 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풀기자단을 통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대통령 면전에서 할 말 다 하는 야당 지도자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손해만 봤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에게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결국 스타일이었죠. 스타일. 오만하다, 불통이다. 그랬던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당수 만나가지고 어떻게 툭툭 치면서 막 친근감 보여주고 막 덕담 건네고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준, 이거 굉장히 큰 변화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용력을 행사한 그런 회담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네, 오늘 4월 30일 화요일 날씨 다소 흐린 날이 좀 계속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 오지 않는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 같고 수요일부터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화창한 기분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지난 22대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뒤에 소위 이제 보수적 신념을 가지신 여러분들, 또 독자들, 시청자들, 또 이렇게 유권자들, 뭐라 그럴까요? 총선 참패에 따른 실망감이라 그럴까? 환멸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당장 이 허민의 뉴스쇼, 또 목요일 날 진행하는 이현정의 뉴스쇼만 해도 클릭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문화일보 구독자, 저희가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표출이 되는데 거기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의 수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걱정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저도 그러한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또 이 격려, 지지, 때로는 비판, 회초리, 질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보수도 살고 보수 정치도 살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정치가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 빠지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셔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어쨌든 간에 더욱더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건강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저희 사회, 저희 정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눌러주시죠. 네. 4월 3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어저께 있었던 역사적인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이라고들 하는데 저희 문화일보에서는 이거를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윤이 회담, 윤석열 이재명 회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윤이 회담을 좀 복기해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저께 정말로 역사적인 회담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게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옛날에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을 했었는데 보면 이제 풀 기자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위치, 신분상 모든 기자들이 100명, 200명 되는 기자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취재할 수는 없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 기자단 몇 명씩 해서 카메라 몇 명, 이 취재 기자 몇 명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풀 기자단은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모두 발언, 인사말 정도가 되겠죠. 오늘 날씨 좋은데요. 그렇죠.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역시 이제 우리 회담을 위해서 날씨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덕담 나누고 이런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나면 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장을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리였죠. 어저께 그랬는데 이제 인사 얘기 나누고 날씨 나누고 덕담 몇 마디 나누고 이제 기자들이 퇴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를 부시럭부시럭 꺼내면서 잠깐 기자들 여러분들이 퇴장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서류 뭉치를 딱 꺼내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A4 용지
10장에 준비를 해온 모두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돌아가려다가 다시 이제 서가지고 그 모두 발언을 취재했죠. 이것이 장장 15분 동안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말씀을 원래 듣고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아이 그래도 손님 말씀 먼저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70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못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대통령과 이제 배석자들이 하하하 웃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 상당히 대통령 면전 얼굴 앞에서 여러 가지 모진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실종됐다. 뭐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 이런 얘기들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그러니까 스웨덴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뭐 한국을 연구했는데 한국의 이 뭐라 그럴까 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때론 들으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때론 더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이 굳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모두 발언이 15분 동안 이어졌던 거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말씀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비공개담에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스케치, 대략의 스케치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저께 논의된 의제들 뭐 12개, 13개 의제가 논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가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제입니다. 이 전국민 25만 원. 말하자면 이제 그 민생 회복 지원 조치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그래서 저 곱하기 인구수 하면 13조 원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거를 편성해서 그래서 이걸 또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도 결국 이제 모두 발언 15분 그 발언한 내용 안에 이걸 첫 번째로 꺼내 들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민생 회복 지원 조치를 윤 대통령이 전격 수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건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집행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중을 내비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의제는 아닌데 두 번째 의제는 뭐였냐면 여야정 민생협의체입니다. 이제 요 얘기를 꺼낼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요거는 이제 모두 발언에서 제기한 문제는 아니었고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 회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는지 더 논의해 봅시다. 사실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잘 됐으면 여기서 받아들여졌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정치 발전으로 전국의 안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게 제도화되는 거. 제도화의 첫 관건은 뭐냐면 정리화거든요. 정리화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이게 민생협의체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 국회라는 공간이 있는 거 아니냐. 여야가 정치가 복원이 되면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결렬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의제 이태원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특별법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 최상병, 최해병이라고 얘기했는데 해병대니까요. 특검법 이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게요? 이게 뭐 평소에 지론이죠. 여당의 지론이기도 하고 이태원 특별법 다 좋은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영장 청구권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사실상의 영장 청구권인데 이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검찰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이거는 헌법에 나온 사항이죠.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반헌법적 내용이라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개헌 사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두고서 이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다. 특별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나 이 독소 조항을 법리적으로 해결하면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 이거는 뭐 두말 할 것 없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양평 고속도로에 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등등의 문제를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런 이제 그 영수회담, 소위 윤석열 이재명 회담에까지 와서 이 부인 문제, 대통령 문제도 아니고 부인 문제, 특히 명품백, 디올백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또 주가 조작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되느냐라고 하는 당내 여론도 있었던 거, 민주당 내 여론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뭐 김건희 여사의 뭐 특검법 이런 얘기를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답변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던 이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와서 그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본 회담, 비공개 회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도훈 저희 대통령실의 이제 홍보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총론적이고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인식을 같이 한 유일한, 그래 거의 그 개혁에 합의한 구체적인 합의 문안만 작성하지 않았지 그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의제에 포함된 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독대는 없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신 얘기했죠. 다음에는 두 분이서 독대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두 분 지도자가, 즉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정례화 문제인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협치가 정치 발전으로 이어지고 전국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정례화를 통한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 후에 참모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국회 사랑제 가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회 사랑제, 국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자는 거죠, 국회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도훈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그리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지금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그다음에 야당 지도부 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오늘 첫문 열었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자, 소통하자,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총평 결론 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온 바에 따르면 이게 바로 정치의 복원이다.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협치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성준 이 수석 대변인 민주당에, 여기는 이제 첫 마디가 답답하고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전달했죠.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은 좀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거칠어졌는데, 진성준 어저께 그 회담에 배석을 했던 사람인데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죠. 진성준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뭐 이게 뭐 들은 것 같지가 않더라, 뭐 우이독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웨이로 가는 것 같아 보여서 참 정말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방침도 이제 재확인한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8번씩이나 만나자고 얘기해서 결국 대통령이 총선 끝 뒤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8번씩이나 만나자고 한 건 이재명 대표였죠.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결국 2시간 이상을 얘기했는데 합의문이 없었다. 그럼 민주당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손해본 장사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어저께 하고 나서 짧게 인사, 모두 발언 전에 인사 덕담 건네고 나서 풀기자단이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나가실 건 아니고 라면서 불러서였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말을 다 했어요. 대통령이 뭐 정치는 안 하고 무슨 뭐 통치만 하고 있고 무슨 뭐 지배만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스웨덴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말 이거는 뭐
한국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는데 700일이 걸렸습니다. 할 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의제들 다 꺼내서 15분 동안 다 얘기했어요. 뭐냐? 이게 뭐냐면 풀 기자단을 통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유권자에게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통령 면전에서 할 말 다 하는 야당 지도자다. 국정을 이렇게 생각하는 야당 지도자다. 이렇게 결기 있는 야당 지도자다. 이렇게 능력 있는 야당 지도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룬 회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저께 끝나고 뭐 민주당 쪽에서 뭐 이게 사실은 비공개 회의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뭐 경청한 게 아니라 정말 말을 많이 했다. 85대 15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85대 15로 많이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기자들 앞에서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도의 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손해만 봤나? 저 역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에게 우리가 총선 전후로 해서 특히 참패 이후로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결국 스타일이었죠. 스타일. 국정 스타일. 뭐였어요? 스타일의 내용? 오만하다. 네? 불통이다. 그래, 아집이 세다. 그랬던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당수 만나가지고 어떻게 툭툭 치면서 막 친근감 보여주고 막 덕담 건네고 15분 동안 A4 용지 쭉 모두 발언이라고 기자들 불러 세워가지고 일로 내려가는데도 계속 끄떡이면서 진작에 경청하고 끝나고 나서 정말 수고하셨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준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용력을 행사한 그런 회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할 말 다 했고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을 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줬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